뭐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문자가 뭐 정신없이 산발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도 거래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같은 기준에. 그래서 일단은 다시 삼성전자 30% 유지, 신규 편입 66,400원, 7만원 목표. 이제 8만원 목표지 뭐 어쩔 수 없이. 앤드 삼성전기 15만 1,000원 기준에 편입 15만 1,000원이면 우리가 50%까지 채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17만원 목표. 요거 이제 문자 일단 나가고, 문자 너무 많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비중을 뭐 계속 추가 확대하는 건 아니고, 그죠?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간만에 HMM 대한해운 들여다봤는데 조금 뭐 어찌 보면 늦은 감도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절대 늦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만두. 좋아요. 46,000원에 또 고점에서부터 눌릴 때 들어가셔서 심리적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좋습니다. 뭐 하나투어는 거래량이 없으니까 46,000원대 넘기면 편입단가 수준이 오면 일단 정리를 해놓게, 변동성 더 확대돼서 세진다 해도 정리를 해놓고 현금 확보를 해놓고.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뭐야, 중권당 홀딩스 이런 애들은 또 갑자기 급락을 했네요. 자, 봅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점을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해운부터 볼까요? HMM부터 볼까요? HMM 보죠. 뭐 HMM의 기준은 이제 현재 기준에 13,550원입니다. 매가가 이제 13,400원으로 문자가 일단 나갔고요. 개장초 고점 13,600원을 뚫어준 흐름이 연출이 됐어요. 거래량 부분이 과연 실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장 초에 13,000원, 뭐 시초가가 13,150원이고 이제 13,000원 공방 이후에 이게 거래량이 실릴까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대한해운 쪽이 이제 가벼운 쪽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 오히려 이제 이쪽이 끌려가는 모양새.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뭐 끌려간다라기보다는 분위기인 거죠. 가벼움이 먼저 표출된 거고 저쪽에서는.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은 뭐 지수가 상당합니다. 1.66% 32포인트가 상승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이따 이제 IT주들 다시 더 들여다놓고 보겠습니다만, 오늘 일본장 휴장인 가운데 호주가 0.65%의 강세, 그 다음에 나스닥 S&P 500 지수의 선물 쪽의 강세, 국내 증시는 주말에 또 어제 야간에 그냥 뭐 굉장히 강하게 언급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19가 시장을 깨트린 적 없다. 왜 주말 내내 여러분들께 공포감을 심어주느냐. 오늘 같은 날 아싸 하이닉스 10만원 재돌파 공방 시도,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돌파 시도,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도 탄력 받아야죠. LG전자 탄력 받아야죠. 좀 이따 이제 들여다보고, 일단은 이미 이제 우리는 HMM을 들여다보기로 했으니 거래량 부분을 3,500만 주로 잡아드렸어요. 제 기준인 거죠. 여러분들하고의 약속 기준도 4,500만 주 곱하기 70%, 그러면 7428, 7535 그러면 3,100만 주만 실려도 돼요. 그러니까 3,100만 주로 잡을 거냐, 3,500만 주로 잡을 거냐, 이 기준에 저는 일단 3,500만 주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오더라도 버겁진 않다.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추가 편입 5%는 들어갈 수 있다. 땅 파서 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내가 다른 주력에 꽉 차 있으면 이 종목은 뭐 못 사는 거죠. 왜? 다른 쪽은 주력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는 수익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운 업종에 대해서 시세가 몰리고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거지, 얘를 주력으로 가져갈 만큼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완벽한 확인 작업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수급 범위도 이제 뭐 누적 쪽으로 놓고 볼 때에도
현재 기준이 월등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스윙,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쪽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 기준점에 이제 주봉상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 15,000원을 돌파하고 마무리를 지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다시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죠. 일봉상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사실 앞전 갭의 유지 범위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가져갈 수 있어요. 다시 따진다면은 뭐 이러한 기준에서의 갭이 유지가 되고 있죠. 갭이 소멸된 소멸 갭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게 해서 11,850원 기준점 대비 뭐 바로 밑에도 잡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돌린다면은 요 기준이 7,000원. 그러면 7,000원에 11,800원이면 4,800원 기준이 되잖아요. 뭐 거의 5,000원 기준 잡고 그러면 17,000원 정도가 목표 주가 설정되는 거죠. HMM의 목표 주가를 신규적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의 소멸 갭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서 일단 17,000원의 일봉상의 갭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 앞전에 아마 일봉상의 목표 주가 HMM의 목표 주가를 17,000원으로 이제 설정해 놓은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준을 유지한다 쪽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다라는 기준이 되죠. HMM 15,000원 차익 실현 이후 지금 현재 기준의 가격 반발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일봉상의 기준의 목표 주가는 일봉 17,000원 목표의 기준으로 설정. 갭에 대한 목표입니다. 일봉 갭 17,000원 목표 설정. 그리고 거래량 부분이 이제 오늘 기준에서 실려야 돼. 10시까지 보수적으로 놓고 볼 때 3,500만 주를 잡아드리니까 1,000만 주 이상.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3,000만 주 기준 잡아도 30%니까 900만 주. 예? 그래서 10시까지 기준 거래량 뭐 3,000에서 3,500만 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1 기준 거래량 3,000에서 3,500만 주. 3,500만 주 설정. 그죠? 이렇게 해서 1 기준 거래량 설정이 돼야 되고 기준 거래량. 그리고 1주 월봉 기준에 이제 여러 가지 설정 범위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요 기준점이 설정이 돼서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3,000만 주, 3,500만 주라면 여기거든요. 3,500만 주. 이게 이제 설정이 되고 여기를 넘긴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뭐 계산주 상황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형성이 된다면 주봉 단위의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HMM의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을 좀 기대를 하고 놓고 보자. 하이닉스 10만 원까지 찍어요. 이건 뭐 눈 안 나지 맨날. 이러한 흐름의 행복함을 가져가야 나머지 쪽이 실패가 돼도 자신감 갖고 들어가다 볼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합니다. 저쪽에 움직이면 이제 IT 장비부품 소재 쪽도 당연히 움직이는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주봉상이나 월봉상의 흐름은 추후에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죠. 이번 달에 이 일주월봉의 흐름이 전부 나와버리면 사실상은 이제 오버슈팅 자락이 다 인식이 되기 때문에 뭐 12월 달 시세를 글쎄요 제한적으로밖에 놓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는데 어찌됐건 오늘 발 담그는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준화되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좀 짧게 끊어쳤다가 다시 재편입하는 기준을 한번 모색해 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HMM의 기준은 뭐 오늘 1분봉, 5분봉 보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5%, 6% 수준이라서 단거만 놓고 요 거래량이 터지는 흐름을 기대를 한번 해보자는 쪽에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대한해운의 흐름이 되는데요. 그죠? 대한해운의 이제 1차적으로 사실상 들여다보실 수 있었던 범위는 여기가 거래가 사실은 좀 미흡해요. 조금 미흡하긴 한데
좀 빠르게 전략을 잡는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뭐 오히려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요 기준이. 그리고 이제 VI 발동된 이후에 흐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15% 기준이 이제 우리의 기준인데, 요 정도 범위가 15%.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둔화되고 있어요. 둔화되면 안 돼요. 얘도 9천만 주 정도의 거래가 이제 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또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1분 봉 기준에서 120만 주씩은 거래가 터져줘야만, 그래야만, 추세 강화 부분을 좀 더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0만 주. 그렇게 해서, 이쪽에 대한해운 쪽의 흐름이, 시가총액이 가벼우니까, 시가총액 가벼운 만큼 이쪽에서의 가벼움이 좀 더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HMM이 대한해운의 변동성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현재 기준에서 HMM 쪽에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그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제 개인들 영향력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쪽이 월등히 강해져서 추세 범위가 강해져서 전체 해운주들의 매기가 좀 몰려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HMM의 변동성도 또 거래량도 더 터지면서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겁니다. 5분봉의 기준도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HMM보다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2,854원 시가의 기준에서 1.24, 고가가 18.79. 그렇다면은 얘는 그 3분의 1, 2분의 1 꼬리 부분까지 볼 수 있죠. 변동이 오늘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매입 가능 구간이 아까 이제 줄을 한번 거드리긴 했는데 일단 뭐 3,000원 기준을 잡을까요? 3,000원 정도의 편입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잘 편입이 되셨다면은 차익 실현 범위는 뭐 잘 이렇게 해서 지키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편입, 추가 편입, 신규 편입의 기준은 우리는 이제 조금 전에 문자 발송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요 3분의 1 꼬리, 2분의 1 꼬리가 지지가 되고 돌리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교육용으로 1%고 실질 HMM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변동성 범위는 교육용 기준에서 뭐 3%에서 잘라낼 수도 있는 기준점도 되고 그렇지 않고 해운주 전체를 본다면 일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기준점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느 방향에서든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대처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래서 3,190원, 3,200원이 되겠죠. 대략. 그리고 3,100원 요 기준을 우리는 주요한 지지라인으로 보고 2분의 1, 3분의 1 지지라인 보고 거래량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뭐 최소 450만 주 정도는 5분봉에서도 터져줘야 되겠죠.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에 편입의 기준이다. 밑으로 깨고 내려갔다 돌리는 흐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일주 월봉상의 흐름에서 이쪽도 오버슈팅이 이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월봉, 일봉, 그리고 일봉의 갭에 대한 그 기준점, 기준치 이제 뭐 개장 초에 요 그림을 그려드렸던 거고요, 그죠? 앞부분에 저 꼬리 부분을 감싸는 흐름.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고 요 갭에 대한 그 기준점 다시 이제 돌파 갭 기준이 되니까요. 1차적으로는 사실 의미 있는 이제 그 지지라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 요 정도의 높이 근데 그 높이만큼은 이제 올라온 거죠. 3,350원이 그럼 여기까지를 열어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1,680원 뭐 1,700원이라고 기준 잡고 1,700원, 2,800원, 1,100원이니까 대략 4,000원의 기준점을 대한해운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대한해운 기준의 목표 주가 4,000원의 기준. 그렇게 해서 대한해운은 4,000원. 그리고 대한해운 3,350원 차익 실현 이후 의미도 없겠는데요. 차익 실현 후 일봉 기준에서의 갭 목표 갭은 4,000원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기준 거래량은 최소 9천만 주에서 1억 주
이상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기준에서의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쪽이 월등히 편안하죠. 뭐 IT 쪽도 지금 뭐 움직임 굉장히 긍정적이고, 주력주들이 오늘 다 행복해서 오늘 같은 날이 일주일 내내 이어진다면, 이건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11월 달에 강연회 하려다 못했던 부분, 그러한 부분이 더욱더 아쉬움으로 남게 되겠죠. 뭐 아쉽더라도 우리 계좌가 빵빵해진다면, 어우, 저거 상상이나 돼요. 삼성전자 3%대, 하이닉스 3%대 저런 강세 흐름이, 아우, 너무 행복합니다. 응? 주력에서의 저런 강세 흐름이 안 행복하죠? 행복하시죠? 그렇게 해서, 이야, 진짜 초대박이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삼성전기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LG전자 9만 원 미만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월등히 좀 가지셔야죠. 사업 부분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IT, 거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화학. 예? 하나솔루션 다 돌리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없어서. 그 다음에 현대차 지금 10시까지 기준에서의 흐름이 좀 더 터져야 되죠. 변동 매매를, 추세 매매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자동차, 화학 세 개 다 땡큐한 흐름이고,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 한진칼이 그 지난주 내내 속상하게 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왔는데 그나마도 하방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넷마블도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사의 45,000원대 편입 이후에 흐름이 긍정적이고, 만도, 현대 글로비스, 어떤 거 하나 이제 나쁜 게 없죠. 스윙으로 들어가 있는 하나투어,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아쉬움이 있고, HMM이 단기 변동성에서 다소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IT 장비 부품 소재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행복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제까지의 야간 교육할 때의 분위기 기준이 뭡니까? 뭔가 변동성 강한 종목 위주로만 들여다봐야 뭔가 살아날 방법일 것 같은데, 오늘 결국은 어때요? 이런 흐름, 삼성전자의 이런 흐름, 하이닉스의 이런 흐름, 이런 수익을 사실상 겪어보신 분들이 드무시겠죠? 예? 오랫동안 저랑 같이 이제 10년, 15년 막 이렇게 계신 분들, 또 최소 3년, 2년, 1년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극대형주에서의 수익을 만끽해 보셨을 텐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의 또 하이닉스의 이 흐름이 어마어마하구나. 예? 행복합니다.